Hello everybody. 자, 여러분 드디어 finally you are here. 드디어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여름방학 동안 이 더위를 뚫고 또 장마철의 습기를 뚫고 여기까지 오느라 함께 고생해주신 여러분에게 모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장문의 시간, 장문의 이해 두 번째 시간이고요. 한지문 세문학이 되겠습니다. 한지문 세문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단락 순서 묻는 문제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는 좀 약간 신유형들이 많이 나와서 단락 순서를 안 물어보는 그런 문제도 종종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실전 수능 문제 같으면 43, 44, 45 문제겠죠. 거기에 나와 있는 세 문제를 빨리 훑어보세요. 어떤 걸 묻고 있는 건지. 순서 묻는 문제 같으면 무조건 순서를 맞추면서 동시에 지층 추론 문제와 일치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치불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단락의 제시 순서, 즉 B, C, D 순서로 보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서를 맞추고 물론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찾아야 되는 거, 예를 들어 A 단락 뒤에 D가 연결돼요. 그럼 A 단락에서는 대략 1번, 2번 보기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바로 D로 넘어간다 손 치면은 4번 내지는 5번 보기를 OX 퀴즈 풀듯이 해결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동시에 해결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해결해 볼 4번, 5번, 6번 지문은 그냥 정석이죠. 장문, 한지문, 세문학 유형의 거의 정석입니다. 그래서 순서, 지층 추론, 그리고 일치불일치, 그 중에서도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물어보는 거예요. 종종 이걸 일치하는 것을 물어봐서 여러분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낚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문제 6점이에요, 6점. 이렇게 쉬운 문제 쉽게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A 단락부터 들어가 봅니다. During the past year, 자, 작년 동안에 말이죠. 저스틴 호너, 누군지 아는 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오리건주에 있는 포틀랜드에서 이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이 주인공 저스틴 호너 씨는 experienced, 경험했습니다. bad car trouble, 안 좋은 자동차 사고를 무려 3번 정도나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each time he says, 그가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he was disgusted, 심지어 쌍따옴표에 써놨죠. 원래 disgust 하면은 뭐 혐오스럽다, 아니면 뭐 진절머리가 난다 이런 뜻인데 쌍따옴표까지 썼으니까 뭐 진짜 정남이가 뚝뚝 떨어질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요? So many people,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would not stop,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To help him,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요. 실제로 사람들이 남들의 어떤 공경이나 이런 데 대해서 생각보다 인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체 나라가 넓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도로 지나가다가 누군가 차 세워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순간 의심하게 돼요. 저 사람이 노상강도면 어떡하나. 네, 그래서 그냥 저도 몇 번 지나쳐 본 적이 있습니다. 자, eventually, however, 그런데 결국은 in each case, 그 세 번의 케이스 모두에 있어서 someone, 누군가는 정말 멈추어 준 겁니다. 자, did니까 강조의 did가 되겠죠. 정동사 앞에 did를 한 번 더 썼습니다.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누군가는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but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You know who came to my rescue all 3 times? 그 3번 모두에 있어서 과연 자기를 도와준 거는 누군지 아세요? 누가 나를 구해주러 왔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독자들에게요. 누구였어요? immigrants, 이민자들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썩 좋아하지 않는 Mexican immigrants였다는 겁니다. 물론 none of them, 그들 중 어느 누구도 spoke any English, 영어를 거의 못했대요. or hardly any English, 뭐 정말 조금이라도 영어를 거의 못했다는 겁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once he had a blowout, 우리 뭐 blowout 하면 flat tire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타이어 펑크가 났었는데 한 번은요, 중요한 건 no car jack이 없었대요. 이 car jack이 뭐냐면 그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타이어를 교체하려면 차체를 띄워야 되잖아요.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그거 띄워주는 장치, 그게 바로 car jack인데 car jack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도달한 거예요. He put up big signs, 그래서 그는 큰 표지판을 자동차에 갖다 붙인 거죠. 뭐라고 쓰여져 있는? 앞에 선행사 signs를 대절히 꾸며줍니다. That set need a jack, 저 잭이 필요해요. 이렇게 사인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a man with a family, 한 가족과 함께 있었던 어떤 한 남자가 stop, 멈추더랍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said, 말하기를 his jack, 그의 잭이 was too small for the jeep, 그 지프에는 조금 너무 작아 보인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his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도와주러 온 남자. 이 남자는 아마도 세 번 모두가 멕시코 이민자였다고 하니까 멕시코 이민자이자 남자이니까 우리 대문자 M으로 표시해가면서 읽을게요. 아마도 이 주인공 호너 씨의 자동차가 지프 차량이었나 봐요. 브랜드 중에 지프란 브랜드가 있거든요. 근데 좀 이 잭이 좀 작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they would have to brace the jeep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brace란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선생님 뭐 껴안다 아닙니까? 예, 껴안다는 embrace죠. 포옹하다, 껴안다는 embrace고요. 우리 그냥 brace 하게 되면 뭐 지지대, 지렛대 아니면은 뭐 받침목 이런 거, 받침대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고요. 혹은 왜 그 청소년들이 치아 교정하려고 끼는 치아 교정기 있죠. 그것도 brace거든요. 근데 여기선 동사로 쓰여서 떠받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프차를 우리가 그들이 떠받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와, 이렇게 친절할 때가. 정말 친절하죠. 자, 그럼 이제 BCD의 앞부분만 보시고 순서를 잡고 읽어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볼 게 있습니다. 첫 단락 A 단락 읽었으니까 일치 불일치 중에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해 볼게요. 자, 1번 지난 한 해 동안 3번의 심한 차량 결함 문제를 겪었다. 요거 어때요? 괜찮죠? 요거는 O입니다. O. 한 소녀를 공항까지 태워다 준 적 있다? 이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럼 넘기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럼 B번의 첫 단락을 봅니다. 첫 문장을요. Again, 또다시 그 남자는 아마도 멕시코 남자인가? 그 도와주러 온 사람 refused to take the $20 bill. 20달러짜리 지폐를 받는 걸 거부했다고요? 잠깐만, 무슨 20달러짜리 지폐? 그것도 또다시라고요? 이거 말이 안 되네. B는 처음 오기에 부적절. C번은요. 그 남자는 대신 톱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톱을 cut away a part of a log. 뭐 지금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톱을 일단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 이게 지금 첫 번째. 연결하기에 뭐 부적절하진 않아요. D번은 어떻습니까? D번은 Mr. Horner, 이 호너 씨는 try to give the man $20. 20달러를 주려고 했답니다. 20달러 얘기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건가 봐요. 자, 뜬금없이 20달러를 왜 줘요? 아직 도움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 C번부터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순서 잡히는데 어떡하지? C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20달러를 처음 주려고 했으나 안 받으려고 했고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Since he would not take it. 돈을 안 받으려고 했고. 그리고 뭐 실패했다가 또다시 20달러 지폐를 주려고 했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정답은 어떻게 가야 돼요? 그렇죠. C번 처음 시작해서 CDB. 와, 4번 벌써 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종 풀릴 때가 많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C번으로 바로 가봅니다. 그 남자, 즉 그 멕시코 남자는요 톱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남자 역시 B번은 멕시코 남자겠죠. 이제 두 개가 다 멕시코 남자였으니까 멕시코 남자가 안 나오는 바로 뭐 호너를 가리키는 그런 사람 혹은 제3의 인물이 나오면 그게 바로 지칭 추론제 정답이 또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도움을 주러 온 멕시코 남자는 그 톱을요 이용했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ut away part of a log on the side of the road. 도로의 그 길가 옆쪽에 있었던 그 통나무 하나의 일부분을 잘라내기 위해서요. 잘라낸 다음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So they could use it. 그 잘라진 통나무의 일부분을 as a brace, 하나의 버팀목으로 쓰려고요. 그런데 불행히도 말이죠. 이 사고뭉치 호너, 이 주인공 호너 씨가 broke the head, 머리를 또 부셔버린 겁니다. 무엇의 머리를 또 off 한 겁니까? The man's tire iron. 그 멕시코 남자가 도와주겠다고 갖고 온 그 여기선 타이어 아이언이라는 게 밑에 하단에 설명되어 있어요. 타이어를 떼어내는 지렛대 같은 건데 그거의 머리 부분조차 부셔버린 겁니다. 꽝손 중에 꽝손인가 봐요. 그러자 그 멕시코 남자가 gave the tire iron to his wife. 그의 아내에게 그 타이어 지렛대를 갖다가 타이어 떼내는 지렛대를 건네주더래요. 역시 D번 누구죠? 멕시코 남자죠. And 그러자 그 멕시코 남자의 아내가 took it, 그 머리가 부서진 타이어 지렛대 그거를 들고는 walked off, 출발하더랍니다. To buy a new tire iron, 새 타이어 지렛대를 사기 위해서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금 세상에 말이죠. 그녀는 대략 한 15분 정도 후에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미스터 호너 씨는 결국 finished change the tire, finish ing, 뭐뭐 하는 걸 마무리 지은 거죠. 타이어 교체를 마무리 지었어요. 전체적으로 all together 전부 다 타이어 교체하는 데 걸린 시간이 it was a 2-hour job, 무려 2시간이나 걸린 거랍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우리 C번이니까 3번 아니면 4번 정도 해볼까요? 3번 보시면 우리 6번 가는 겁니다. 멕시코 남자의 지렛대 머리 부분을 부러뜨렸다. 네, 꽝손 우리 호너 씨가 부러뜨린 거 맞습니다. 역시 O죠. 우리가 근데 골라야 될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이거든요. 4번 멕시코 남자의 아내에게 20달러를 주었다? 그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 아까 순서 정했던 D로 가는 겁니다. D 볼게요. 자, 미스터 호너 씨는 try to give the man, 그 남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20달러를 주려고 했습니다만 그 남자가 그 돈을 안 받으려고 한 거죠. 20달러를 안 받으려고 한 거예요. He quietly gave it. 그래서 여기서 그는 호너 씨겠죠. 호너 씨는 그 20달러란 돈을요 남자의 아내에게 몰래 주려고 했습니다. 방금 보았던 우리 남자의 아내에게 20달러를 주었다? 이거 어때요? 괜찮아요? 성공했어? 성공 안 했나?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준 건 맞습니다. 좋아요.
자, 미스터 호너 씨는 found out that 대자를 알게 된 거죠. 그 가족은 lived in Mexico, 멕시코에 살고 있고 그리고 were in Oregon, 오리곤주에 잠깐 있었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pick cherries and peaches before returning home.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복숭아나 체리 같은 걸 좀 수확하기 위해서요. 따기 위해서요. 별얘기 없었죠. The family's little girl, 그 가족의 작은 소녀, 막내딸이요. asked if, 물어본 거예요. 뭐인지 아닌지. He had eaten lunch. 그가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요. 갑자기 이거 뭐 아빠한테 물어봤겠습니까? 이때 he는 누구예요? 그렇지,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he는 바로 호너 씨 얘기하는 거죠. 자, 점심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묻고 있는 건데 had eaten 과거 완료 쓴 이유는 우리 지금 같이 자동차 타이어 교체하느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그지 자동차 타이어 교체하기 그 전에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과거보다 더 앞서 있는 과거 일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 had eaten 쓴 거 확인될 거예요. he had not, 그가 안 먹었다고 얘기했겠죠. So, 그러자 the little girl, 그 작은 소녀는 심지어 brought him, 그에게 a tamale, 타말레라는 그 멕시코 요리 일종인데 이것까지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지, inside the foil of the tamale, 그 타말레의 호일 안에, 우리 왜 쿠킹 호일이라고 하는 걸 영어 foil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영어 foil이에요, foil. 근데 이걸 우리 발음 나는 식으로 호일이라고 읽어서 그런 거지. 타말레 호일 안에, 잠깐만, 이거 주어인가요? 아니죠, 이거 주어 아닙니다. 지금 장소부사구만 문장의 맨 앞에 있습니다. 동사가 그 뒤에 있는 거고 주어가 뒤에. 도치구문이죠. 그래서 타말레 호일 안에 $20 지폐가 오히려 있었답니다. 어떤 $20 지폐요? Mr. 호너 씨가 had given the man's wife. 아까 전에 그 남자, 멕시코 남자의 아내에게 주었던 그 $20짜리 지폐가 다시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야, 정말 이렇게까지 양심적이고도 또 답례를 거부하는 또 이런 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5번 보세요. 멕시코 남자의 딸이 준 음식을 받지 않았다. No way. 받았으니까 $20짜리 지폐가 그 쿠킹 오일 안에 있다는 거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6번 문제도 해결. 정답은 5번이요. 제 칭찬 문제도 해결한 것 같은데요. 그죠? 2번, 그러니까 5번이죠. 2만 주인공 호너 씨였고 나머지는 전부 멕시코 남자였습니다. 뭐야 이거? 세 문제 다 풀었는데? B번 안 읽어도 되잖아요. 마지막 한 단락을 읽지 않고도 이렇게 문제가 다 풀린다고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면 시간 훨씬 절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재미삼아 우리 마지막 B단락 읽어볼게요. 자, 또다시 그 남자는 refused to take the $20 bill, $20짜리 지폐를 받는 거 거부했대요. 그리고는 summoning up his English, 그의 영어를, 여기서 사실 멕시코 이민자들 영어를 거의 못한다고 아까 처음에 언급됐잖아요. 누구의 영어입니까? 멕시코 남자의 영어, 역시 M 되겠죠. summon 하는 건 원래 소환하는 건데 말 그대로 그의 영어 실력을 있는 영어 없는 영어 실력 다 끌어다가 막 쓰는 거예요. 말한 겁니다. Today you, 오늘은 너, 하지만 tomorrow me, 내일은 나.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당신을 도와주었지만 언젠간 당신도 나를 도와줄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호너 씨가 말씀하시기를, 자, 이런 에피소드가 딱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 호너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n the several months, 몇 달에 걸쳐서 since then, 바로 그때의 사건 이후로요. 이 멕시코 남자가 나를 도와준 그때 사건 이후로 I've changed it. 저도 여러 번 이렇게 a couple of tires, 몇 번의 타이어를 교체해 주었고요. given a few rides, 심지어 또 태워다 주기까지 했답니다. 자, ride는 태워다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유소까지 몇 번 태워다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once, 또 한 번은 drove 15 miles, 무려 50마일이나 운전을 해준 겁니다. out of my way니까 제가 가고자 했던 길에서 벗어나서요. 뭐 때문에? to get a girl to an airport, 공항으로 한 소녀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요. 호의를 계속 베풀었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 따뜻한 마음은 계속 전달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호의를 받은 만큼 또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이러면서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남자가 또 뭐라고 얘기해요? I won't accept money. 나는 돈을 받지 않았대요. But 하지만 every time I'm able to help,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마다 I feel, 저는 느꼈어요. 어떤 느낌을 받은 거예요? 마치 I'm putting something in the bank, 은행에다가 뭔가를 저축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차곡차곡 내가 선행을 베푼 만큼 나도 언젠가는 또 도움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도움을 받은 만큼 언젠간 누군가를 도와주게 될 것이고 이런 훈훈한 지문이었습니다. 자, 6번에 2번도 해결이 되네요. 그러면 어차피 뭐 문제는 끝낸 거지만 한 소녀를 공원까지 태워다 준 적이 있다?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까지 해결을 다 해봤어요.
우리 솔직히 이렇게 긴 지문 같은 경우는 변형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뭐 잘라서 어떤 글쓴이에 신경 묻는 거, 분위기 묻는 거 이런 식으로 종종 나올 수는 있거든요. 사람들이 안 도와줬을 때는 좀 짜증나고 슬펐겠죠. 하지만 멕시코 이민자가 와서 매번 도와주었을 때 훈훈하거나 감동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신경 묻는 문제 정도로만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어법들은 꼼꼼하게 쌤이 짚어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떡하지, 벌써 마지막 방학 중 영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아쉬움이 드네요. 네, 여러분 어떻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선생님이랑 그 3주간에 걸쳐서 쭉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요. 복습, 또 복습하셔야 됩니다. 9월 모평 전에는 한 번 더 중심 생각 파악해보고 어떻게 문제가 변형되면 좋을지도 곱씹어 생각해보면서 알찬 나머지 일주일을 보내시고 우리는 또 건강한 모습으로 2학기에 뵙겠습니다. See you in the second semester. Bye bye everybody.